네, 제가 어, 지난 수요일이었죠. 오늘이 그 3월 21일 토요일이고요. 3일 전에 3월 18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미 대사관 앞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현재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유조선 안전을 위해서 자국 군함을 보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현재 좌파 단체들과 또 좌파 청년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인을 보내는 것은 또는 파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한길 너가 아들 먼저 보내라 이런 반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제가 옆에 계시는 우리 김현대 단장님과 함께 전날 전한길 뉴스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파병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좌파 선동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파병하는 것은 옆에 단장님께서도 파병 다녀오셨지요? 네, 저는 이라크하고 레바논하고 또 유엔은 뭐 3번 다녀왔습니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위험했지만 정말 그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란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파병을 다녀왔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이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이 어려울 때 현재 이란과 싸우고 있는데 동맹국들이 동참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이 맞습니까? 동맹을 넘어서 6.25 때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같이 죽기도 하고 같이 공산당을 막아낸 혈맹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6.25 전쟁 때 아시다시피 유엔군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미군이 전사자, 포로, 그리고 행방불명, 부상자 합치면 14만 6천이 넘습니다. 이미 전사자만 하더라도 3만 6천이 넘거든요. 이 말은 미국 청년들이 20대 그 꽃다운 청년들이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위해서 공산화 막기 위해서 와서 무려 3만 6천여 명이 전사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미국의 청년, 미국의 군인들 또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미국이 이번에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빌리자면 지난 40여 년간 미군이 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았는가. 현재도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6.25 전쟁 이래로 73년째 현재 전쟁 없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이렇게 안보를 든든히 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한미군을 지켜줌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북한으로부터 또 저 중국으로부터 구소련으로부터 전쟁 위험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데는 주한미군의 그 기여와 그리고 그 공로가 우리가 너무나 크고 그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장선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서 저와 김현대 단장님은 당연히 우방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파병을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는 파병을 빨리 결정하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한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한민국 대표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 난 뒤에 파병하겠다. 오케이 하고 난 뒤에 과연 파병 규모는 얼마를 하며 군함은 어떤 걸 보내며 그리고 또한 군사작전상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의 보다 더 안전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현재 중국 눈치 보느라 북한 눈치 보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파병에 대해서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 했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도와준단 말인가. 그래 알겠다. 그러면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과연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라. 이렇게 실제로 말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서로 우방이라고 또는 친구라는 것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미국을 등 돌리게 만드는 이런 것은 이재명 하나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국민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또는 재산과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권의 이번 정책 또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든 이유는 이곳은 현재 일산 그래 분당이죠. 용인 경기도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 여기가 분당 지역이거든요. 여기 어느 역입니까? 오랜만에 왔네요. 요 뒤에 가면은 당국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제가 여기에 그 뒤로 처음 온 것 같아요. 재작년입니까? 시우선에 나기 직전 그 전에 제가 당국대학교에 6개월간 강의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2학점짜리 당국대학교 교수 초빙 받아서 6개월간 강의하면서 맨날 여기를 지나다녀서 옆에 신세계 백화점입니까? 이쪽 지나다니길래 오늘 처음 왔는데요. 오늘 온 것은 한미 파병에 대한 미국 파병에 대한 또는 호르무즈협에 대한 군함 파견에 대한 목소리 내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오늘 오게 된 것은 옆에 전단지 보입니까? 웨더 카르텔이라는 이 영화가 오늘 저녁 6시에 시사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25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웨더 카르텔이라는 영화 홍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FBI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정선거와의 전쟁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또한 지난해 있었던 2025년 6.3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현재 미 국무부의 부차관보 존 밀스가 직접 대한민국의 6.3 대선 앞두고 국제선거 감사로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 법무부와 미 의회 보고서에 대한민국 대선 6.3 대선은 부정선거였고 그 배후가 중국이고 그 주동자가 바로 왕운이었다는 것을 직접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 보고서는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2026년 1월 달에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한 체포작전이 단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 달 반이 지난 이제 2월 28일이었죠. 우리나라 날짜로 이란에 대한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역시 미국의 군사작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결됩니다. 즉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과 이란 하메네이에 대한 정권의 종식을 알리는 미국의 군사작전의 공통점은 그 두 나라가 공통점이 바로 친중반미 국가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석유가 나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비롯해서 미국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석유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전 세계적인 패권 전쟁의 연장선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물론 달러 패권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세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두로와 그 앞에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27년간 무려 27년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이런 친중 반미 정권이 집권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역시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부정선거를 작당하고 미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5년 반 전 2020년 미국의 대선에서 아시다시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의 경제가 나아졌는가라는 그런 통계에 의하면은 50% 이상이 경제가 나아졌다라는 미국의 여론조사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수긍했기 때문에 2020년 대선은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를 해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이기는 모든 여론조사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그때 대선 때 초기 때 개표 과정을 보다가 일찍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뀐 겁니다. 즉 초저녁부터 저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게 되다가 막판에 가서 바이든으로 역전되어서 트럼프 대통령 패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경제가 지난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서 50% 이상이 잘했다라고 평가되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국민들 5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동안에 1기 동안에 경제가 나아졌다라고 했지만 결과로 이렇게 패배하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개표 과정 그래프를 보더라도 당연히 막판에 가서 역전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당시에 충격을 먹었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로 모여들어가지고 결국은 사고가 터졌던 것 아닙니까? 1월 달에. 그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고 그로부터 4년 동안 이를 갈았습니다. 한 맺혔지요. 쉽게 말하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바이든이 이긴 것은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4년 동안 이제 부정선거 조사하고 증거자료 확보하고 그리고 그 다음 4년 뒤 바로 2024년에 치러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카밀라와 함께 경쟁했던 그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50개 주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압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미국 민주당도 또 바이든이 그랬고 오바마가 그랬던 것처럼 또 부정선거를 저질 것을 알고는 미국에서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어머나 카밀라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역대급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실했겠죠? 맞다. 돌아보면 그때 바이든에게 패배한 것은 확실히 부정선거였다 해서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 증거 자료가 베네수엘라에서 나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 선거를 담당했던 즉 스마트매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스마트매틱이고 미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도메니언 시스템이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뭐죠? 네, 여기 오신 분은 잘 알고 계시네요. 미루 시스템, 미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루, 미국의 도미니언,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거의 다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정선거 저지르는 그런 전자투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그 전자투표 부정선거 저질렀던 당사자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증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준석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라고 하지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한번 봐라,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 저지른 놈이 직접 폭로하는 내용인데 믿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트럼프 플로리다에 모여가지고 봤지만은 안 믿을 정도로 끔찍한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직접 통계 자료를 본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부정선거 맞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똑같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 자료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 뒤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부정선거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CIA와 FBI를 동원했는데 충격적인 것이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정권 교체되기 전에 CIA 요원들과 FBI 요원들까지도 일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선거에 연루됐고 부정선거에 대한 밑에 증거자료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담당했던 CIA, FBI, DNI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수사국도 마찬가지로 묵인하고 그쪽에 줄 선 사람이 많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저지르고 음모론자를 하는 자들이 바로 중앙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부정선거 말도 꺼내지 말라는 국민의힘 안에 일부 의원들까지도 다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미국 안에서도 오랫동안 오바마와 바이든 쪽에 줄 섰던 FBI라든가 CIA라든가 많은 수사당국까지 그리고 트럼프를 지탱하고 있는 백악관의 안에 있는 그 공직자들까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묵살하고 이런 것을 제가 미국에서 지금까지 멘트는 제가 미국에서 직접 들은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인데 지금 직접 백악관에 가서 부정선거 지금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도 신변에 엄청 위험을 느끼면서 현재 그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라는 말만 들고 나오면 살해당합니다. 부정선거라는 말 꺼내기만 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이 음모론자로 몰립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도 우리 구글 유튜브에서 절대 언급하면 안 되는 금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말만 하면은 유튜브 계정이 폭파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라는 이 넉자의 단어, 이 넉자의 용어만 언급하면은 부정선거 이 넉자만 언급하면 구글 자체에서 계정이 폭파되거나 그 영상은 이렇게 잘 뜨지를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학원 강사하다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2025년 지난해 1월 달에 아스팔트 광장에 나와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전환기를 지지했고 전환기를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학생 청년들 공무원 수험생을 가르쳐 왔으니까 제 제자들 경찰도 넘쳐납니다. 저 옆에 모르긴 몰라도 경찰 제복 입고 있는 분들 중에 제 제자 많습니다. 소방관도 그렇고 관공서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 중에 제 전환길 제자들이 넘쳐납니다. 제 교재가 판매된 것만 하더라도 100만 부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이런 전환길이가 EBS 공영방송 강사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상한 생각이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환기를 음모론자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압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전환기가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원흉이 누구인가? 제가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의 판사들 중에서 정치 판사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법부 안에 정치적 사조직, 좌파 조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문재인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바로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자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전부터 1989년부터 시작됩니다. 30여 년 동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좌파 법원 내 사조직이 이미 법원 내에 중요 직책 요직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아래쪽에 있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그런 판사들이 부장판사가 되거나 승진하게 되면 사법연수원 선배들은 관례상 후배가 이렇게 가는 길을 내가 막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양심 있는 판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미 사직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법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 신뢰하는가 통계조사 보면 50%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원흉이 무엇이냐?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좌편향되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선동하기 시작했고 있지도 않은 내란을 그들은 기정사실인 양 선동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비상계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 걸 보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무슨 놈이 비상계엄이? 아니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권이잖아. 헌법에 나오는 제가 미국 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8월 달에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란입니까? 아니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작자들 답변 한번 해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내란입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에 250명 이 중에 한 분이 김현태 단장님입니다.
250명 계엄군이 투입됐고 성관위에 290명 계엄군이 투입됐다 하는데 그거 합쳐봐야 500명 좀 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800명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만 그것도 내란이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쪽에 있는 미국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아무도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은 하지만 지기현 판사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지요.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나라,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가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도자의 고유한 판단입니다. 그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로서 계엄군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비상계엄 선포 또는 비상사태 선포로 군민을 동원했다고 해서 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됩니까? 이거는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돼요. 남들이 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하니까 나도 내란이야. 바보 아니야 너? 언론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해보니까 언론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하니까 나도 내란이다. 야 임마 정신 차려라. 네가 북한 인민들처럼 세뇌당하고 있는 거라고. 1-1은 2지 1-1이 6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1-1이 6이 되냐? 1-1이 6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그것은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비상계엄이 내란이 근거 가져와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무기징역 선고할 때 가져온 내용 판례들이 뭡니까? 고대 로마 거 가져오고 중세 거 가져오고 영국의 찰스 1세 가져오고. 왜냐하면 현대사에 그런 게 없거든요. 저 역사 강사 출신 아닙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물론 지금의 대통령제와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 왕이 통치할 때도 최고 통치자 왕이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의 800명을 지난해 8월 12일 날 백악관에 워싱턴 DC에 비상사태 선포했지만 아무도 내란이라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길어집니다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패배하고 난 뒤에 지난 4년 동안 부정선거에 맞서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뼈에 사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뒤에부터 차근차근 치밀하게 수사 당국과 함께 어디부터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작전으로 나온 것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작전이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하메네이 정권 제거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전부 검색해 보십시오. 거짓말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FBI를 보내가지고 투표 용지가 담겨진 상자 700개를 FBI 동원해서 직접 압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와중에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며칠 전이었죠. 미국 벤스 부통령이 나서서 현재 미국 체포대가 있는 마두로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두로가 자기 입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앞에서 시연회를 했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다시 공개된다고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미국이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화면에 이란 그리고 그 부정선거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정선거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든 게 어딥니까 이거? 치욕적으로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의 바로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AWEB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선거기관협의회를 영어로 AWEB이라고 부릅니다. 그 AWEB에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 IT 강국 아닙니까? 그거 이점을 이용해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이라크와 콩고와 수많은 나라에 수출했는데 거기마다 거의 다 부정선거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콩고에서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선관위까지 항의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AWEB 시스템, AWEB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루 시스템과 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원래 드리고 싶은 멘트는 뭐냐면 지난 수요일 날 3일 전에 김현태 단장님과 함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요청이 있으니까 즉시 6.25 때 희생된 미군을 기억한다면은 혈맹관계 동맹과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일단은 파병하겠다고 먼저 답변해라. 파병을 지지한다 라고 그게 우리는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갔고 그날 오후에 우리 둘이 함께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에 또 갔습니다. 그때 둘이 마이크 잡고 제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드린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보다 일주일 앞서서 인천 송도에 갔었습니다. 역시 김현태 단장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송도에 갔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AWEB 사무실이 있는 곳이 바로 인천 송도입니다. 그 앞에 가서 AWEB을 비판하고 부정선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그 요청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갔었고 그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난 뒤에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중앙선관위에 가서 마이크 들고 똑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과드린 것은 저는 비록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부정선거 저질러줘도 정치가 어떻게 가더라도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외면하고 무관심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은 저도 역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전자투표 시스템 없애야 된다. 사전투표 부정선거의 온상이 아닌가? 없어져야 된다고 목소리 내고 있지만 제가 목소리 내기 시작했는 것은 바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음모론자는 소리 들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묵묵히 부정선거 실체를 먼저 아시고 목소리 내오고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투쟁해 오신 우리 선배 동지 여러분들께 너무 늦게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장지현 박사도 계셨고 오늘 이 자리도 계시네요. 전창용 대표님 마찬가지로 앞에 계십니다. 슈퍼맨 옷처럼 부정선거 뒤에 등에다가 두르고 호소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께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소리 없이 얼굴 없이 이름 없이 묵묵하게 피켓 들고 부정선거 척결해야만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금의 이재명 정권 탄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악법들 더불어민주당의 악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무기징역 선고 모든 것을 돌아가면 2024년 4.19 총선의 부정선거로 바로 공병호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52명이 가짜라고 합니다.
그런 부정선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고, 그 의석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마구잡이로 만들어지고 있는 악법들, 이번 주와 지난주에 만들어진 악법이 법왜곡죄, 사심죄, 대법관 수를 12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거, 이런 악법들이 마구잡이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 확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의 모든 원인이 바로 부정선거 때문 아닙니까? 조만간 6.3 지방선거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그날 하게 될 것이라고 우원식이와 이재명이가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날 국민투표 우리가 과반 넘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장기 집권이 고착화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재명 장기 집권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흉이 돌아가 보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것을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학원 강사하고 돈 벌기 바쁘고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는데, 저 역시 늦게나마 알고는 지난해 1월 달에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바로 사법부와 언론과 바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문제다라고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한 이유는 제가 민주당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한 통속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모든 언론에서 전환기를 음모론자라고 했습니다. 전환기를 거구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알게 됐습니다. 부정선거만 언급하면 유튜브 계정이 폭파되고,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 조회수가 급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거다. 모든 문제의 원흉이 부정선거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한 문제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회에 나와서 오늘 이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먼저 깨닫고 먼저 행동해 주신 바로 선배 동지 여러분, 묵묵하게 선관위 앞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불구하고 욕먹어가면서, 선관위 지금은 바뀌었지요. 그때는 김용빈 사무총장입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에게 호소하면서 제발 부정선거 문제 좀 해결하다오. 그 뒤로 저 역시 지난해 선관위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제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관위 직원 여러분, 부정선거 문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했지만 심지어 지난해 6.3 대선 앞두고 이영동 감독과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 부정선거 척결의 목소리 외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께서는 욕먹어가면서도 당당하게 전환길과 이영동 감독과 함께 동대문 메가박스에 오셔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직접 관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부정선거 언급하면 다들 외면합니다. 부정선거, 선거에 출마해야 되는 국회의원들도 선관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맨날 듣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 모두가 선관위에서 여조심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방도지사나 시장이나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광역시의회 기초자치단체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도 누구든 간에 선관위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론조사 잘못 보이고 투표관리 잘못 보이면 떨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300명 어느 누구도 선관위를 두려워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작년 제가 국회에 몇 번 갔었을 때 저와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국회의원들도 저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거 다 비판해도 좋은데 부정선거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때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체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 깨닫고 난 뒤에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에 홍보하러 다니고 온데 시사회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에 이영돈 PD가 제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부정선거 밝혀내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영화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저보고 제작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묻길래 제가 무조건 하겠다.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하고 사제 트러스하고 제가 국민 기금 모아서라도 할 테니까 영화 만드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날 2024 12.3 그날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이름으로 개봉이 되었고 극장에서 21만 명이 관람했고 유튜브 개봉된 이후로 오늘 현재 이영돈 TV와 전화뉴스에서 139만 명이 현재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6시부터 영어 자막으로 된 것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죄송하다고 한 것은 저보다 먼저 깨닫고 민경호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좋은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지만 부정선거인 것부터 어느 순간 방송마다 미디어마다 민경호 의원은 극우론자다 극우론자라 해서 저도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민경호 의원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 변했네,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광장에 나오고 난 뒤에 민경호 의원을 알게 되었고 직접 만났고 직접 연설도 하고 보니까 민경호 의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가 언론이 부정선거 언급하니까 민경호 의원은 그렇게 괴물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경호 의원처럼 전환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후로 지금까지 1년 넘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외치고 있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고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언제나 유능해인, 언제나 부정선거 척결, 언제나 엔추파도스 같은 가짜 보수를 척결해야 된다는 목소리 일관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전환길 부정선거 척결하자니까 다들 음모론자다 극우론자라고 매도했고, 그런 방송을 많은 본 사람들이 보고 난 뒤에 전환길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 역시 그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저는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환길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외교적으로는 친중 반미가 아니라 철저한 한미도, 경제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합니다. 민노총 같은 반국가 세력이 기업가와 근로자를 서로 대결과 투쟁의 관계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도록 만들고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반국가 단체 민노총 같은 것을 저는 척결하고 노사간에 서로 존중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씨 터주기 소비 쿠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복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넘치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법치와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조식 좌빨식 교육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과 멸공,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 이런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로 존경받는 이런 교육과 역사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길이 제시한 금방 말씀드렸던 언론의 자유, 좌편향된 언론사들 다 물론 문 닫고 공정하고 올바른 진실된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언론, 사법부 내에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가 사라지고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 증거에 의해서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법부 시스템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 언론, 그리고 선거제도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대만식 반정선거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전환길이 제시한 비전, 더 나아가서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북한 지역에 마음껏 종교의 자유가 넘치는 그런 북한이 되어서 제가 믿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전환길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전환길이가 과연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재명과 전환길 중에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저는 상식을 존중합니다. 너무나 보편적 가치들을 존중합니다. 이런 전환길을 거구론자다, 음모론자라고 그렇게 보여졌다면 변하지 않는 전환길의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진 것은 모든 것이 언론의 왜곡, 조작,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미국의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와 부정선거에 대한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지지하며 베네수엘라와 이란과 그 연장선에서 조만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만들고 전세계 부정선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AUF과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미루 시스템까지 FBI가 와서 CIA가 와서 완전히 다 수사해서 투표 우리 통합인명부와 서부도 모두 가서 실체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전환길이 주장하는 것은 5,200만 국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환길이 주장한 게 무엇인데요?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이재명 당선이 부정선거 때문이었다고 말하면 기분 더럽지 않습니까? 2024년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52명이 가짜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신이 찍은 후보가 부정선거에서 당선되었다면 기분 더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향후 치러질 선거 시스템은 부정선거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원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 없애고 전자투표 시스템 없애고 독일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대만처럼 전자투표가 아닌 수개표 그리고 수작업으로 투표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수작업으로 집계해서 대만식 반장선거로 바꾸자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부정선거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당선되었다 하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말하지 마라, 음모론이다 덮고 가자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중국이나 북한 세력일 것입니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부정선거 척결하자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저는 저보다 먼저 아스팔트 광장에 나와서 추운 겨울바람 맞으면서 성관이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 분당까지 오셔서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목소리 내고 모여서 피켓 들고 외치는 이런 투쟁을 해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먼저 나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저는 목숨 걸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목소리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재명이 참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전한길 뉴스에서 전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 공작관 출신 최수용 선생이 나와서 전한길 뉴스에서 이재명 얼마 전에 싱가포르 방문하고 필리핀 가서 갔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싱가포르 갔는 이유가 숨겨둔 돈을 옮기러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전한길 뉴스에서는 그 최수영 공작관의 입장과 전한길 뉴스의 입장은 다르다.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바로 다음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SNS에다가 전한길 잡아라, 수사기관 동원해라 이렇게 언론에 나왔고 하루 지난 어제 금요일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준호까지 전한길 때려잡아라,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뉴스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을 보도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어준 뉴스에서 이재명 지금도 정과 4번 빼고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개 혐의로 12개 혐의로 받고 있는 5개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리고 북한의 대북 송금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없었던 걸로 씻어버리자 범죄 혐의 자체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를 해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해달라, 대신에 지금 검찰청 없애고 검사들 없애려고 하니까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 사실 없애달라고 공소 취소에 대한 거래설이 김어준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발끈했습니다. 그거 김어준 뉴스 가짜 뉴스다, 허위사실이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어준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전한길 뉴스에서 최수영 공작관의 그 멘트를 가지고 이재명과 정청래와 한준호까지 나서서 당정청 합쳐서 전한길을 동시 저격하고 있는데 김어준은 고발하지 않고 김어준은 수사하지 않고 전한길 뉴스만 수사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저는 이재명에게 정청래에게 요구합니다. 김어준 뉴스 김어준을 수사하고 그런 뒤에 전한길 수사해라. 그리고 전한길 구속시키려거든 김어준을 먼저 구속해라. 김어준은 그 뉴스에서 공소 취소 거래 사실에 대해서 동조했지만 전한길 뉴스와 입장이 다르다고까지도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저는 그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재명과 정청래가 동시에 나서서 전한길을 왜 공격할까? 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한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한길 뒤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5천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환기는 이미 제 모든 걸 걸고 윤핵인 부정선거 척결 그리고 배신자 축출에 관한 것을 제 모든 걸 걸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싸운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전환기를 죽이든지 구속시키든지 수사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전환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미 정보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번 전환기를 건드려봐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전환기를 구속시켜 보라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든 이유는 오늘 이곳 분당에서 주말에 행진이 있었습니다. 분당 시민들, 국민들과 성남 시민들과 국민들께 지금 들고 있는 피켓이나 깃발처럼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공정하고 투명 선거해야 된다. 이걸 외치기 위함이고 이 무대에 제가 올라선 이유 옆에 김현대 단장님께서 함께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한 것이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도 마찬가지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외치기 위함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마이크 들고 첫 번째 외친 것은 저보다 먼저 일찍 깨닫고 아스팔트 광장에 나왔고 국민들께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서 이렇게 묵묵히 부정선거 척결의 목소리 내주신 우리 시민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이준석하고 TV 토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다,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라고 했던 이준석에게 TV 토론하자고 했고 박지원 변호사, 김미영 대표 그리고 이영돈 PD와 함께 TV 토론해갖고 하루 만에 600만 명이 그 영상을 다 봤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준석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부정선거 나는 음모론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실체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나타난 이준석은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맞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윗선자 거짓말장이 이준석은 스스로를 속일지 몰라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봤기 때문에 현재 개혁신당 지지율이 1%도 밖에 안 된답니다. 이준석은 이미 끝났다고요. 왜 끝난지 아십니까? 그렇게 600만 명 이상이 또 쇼츠 영상이 수천만 명이 봤는데 저놈 이준석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저는 개혁신당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이런 실체를 국민이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은 대한민국 정치계의 아웃입니다.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혹시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선관위와 더불어서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 정치인은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아웃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걸려드는 자들이 있으면 이준석처럼 대한민국 정치 바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안에서도 그런 자가 있다면 두고 보십시오. 우리 5,200만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부정선거가 있는 걸 다 아는데 음모론자 하는 그런 정치인 놈이 있다면 모두가 낙선시켜서 어떤 놈도 부정선거를 그냥 덮고 가자는 놈은 정치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다행히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분은 불과 몇 명 안 되고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수많은 공화당 지지자들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투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발맞추어서 대한민국의 2025년 6.3 대선이 부정선거고 이재명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될 것이고 2024년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6.3 대선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 2024년 4.10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믿는 분들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였는지 아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버를 까보고 통합투표명부 모두 열어서 확인하는 것을 찬성하시겠죠?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는 5,200만 국민 어느 누구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하자는데 반대하는 놈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 것은 정치 성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같이 노력하고 같은 목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실체를 밝히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내란 공작을 한 것이고 이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영화가 작년 5월에 개봉됐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고 그리고 2026년 한 달 전 2월 3일날 2월 4일날 개봉한 2024 12.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이라는 영화의 절반 이야기가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정선거 실체를 알리기 위한 보이십니까? 바로 웨더 카르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보낸 계엄군 250명보다 더 많은 290명을 선관위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선거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재명 입으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내놓고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냐라고 비웃던데 이재명 보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니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 아닌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졌는데 부정선거 밝히고자 하면 이재명 입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봐라 떨어졌으니까 부정선거 핑계대려는 거 아니냐 라고 비웃었을 거 아니냐 이재명. 이 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비록 당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치러질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개선한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겠는가? 아무튼 까뽀까님이 역시 신변의 위협 속에서 역시 본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바로 이 영화를 제작해서 오늘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날 시사회를 하고 다음 주
3월 25일 날 정식 개봉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영화까지 똑같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 내에 현 주소 대한민국은 콘서트를 하려 해도 우파들의 콘서트는 못하게 하고 영화를 개봉하려고 해도 우파 영화는 개봉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왜 이거 분당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이 영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강남과 서울 시내에서 극장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윗사람 눈치 본다고 이재명이 두려워서 영화를 개봉을 허락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재명 지지하는 자들 답변해 보세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언제 좌파 영화 개봉 못하러 한 적 있습니까? 이재명 눈치를 보면서 영화도 개봉 못하는 이 현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개봉을 위해서 애쓰고 드디어 오늘 시사회를 6시 하고 다음 주 며칠이라고요? 3월 25일 날 영화가 개봉됩니다. 꼭 좀 보셔서 대한민국 국민들 더 많이 이준석을 통해서 600만 명의 국민들이 알게 되었듯이 더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알려주십시오. 극장에다가 항의전화해서 이 영화 개봉해달라고 하십시오. 영화 제목이 무엇입니까? 레드 카르텔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히고자 했던 부정선거의 실체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모두에게 모든 국민들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김현대 단장님 사실은 참군인으로 내란 특검팀에서 회유 압박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현재는 파면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 중에 계십니다. 명예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력의 눈치 보고 이재명한테 충성하면 전부 다 무죄 만들어주고 이재명에 맞서서 저 좌빨들한테 맞서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구속되고 파면되는 이 현실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현대 단장님께서는 짧게 말씀을 하셨고 대신에 제가 좀 길게 말했습니다. 대신해서 김현대 단장님 우리가 끝까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모든 걸 걸고 우리 김현대 단장님 지킬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현대 단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도 김현대 단장님 함께 지켜주시고 전환길도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가 융단 폭격으로 전환길이 잡아가라 수사해라 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대통령이 할 일이 그리 없나? 힘없는 국민을 수사하라 수사하라는 게 말이 되냐? 어제 대전에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가 현재 11명입니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이재명 그런 거나 신경 써라 좀. 전환길이 자꾸 잡아가라 마라 이게 법치주의 할 이야기입니까? 이재명과 정청래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또다시 시작입니다. 자 구호해주고 내려가 있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